오랜만에 라면 논평을 좀 해보려 합니다. 만약 KG 모빌리티가 어떻게 하이브리드 차를 출시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오늘 중요한 질문인 이유가 마냥 가정으로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시작으로 큰 변화가 꽤 많을 것 같아서 라면 논평을 주제로 잡은 겁니다. KG 모빌리티가 한편으로는 응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이유가 뭐였나요? 독자적으로 파워트레인 개발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크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도입하는 게 어렵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차 출시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탄생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아디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일단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아디가 최근에 투자자들하고 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비아디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 발전을 위해서 비아디가 직접 해당 기술을 공유하겠다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든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핵심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했고요. 해당 기술을 공유해 가는 제조사들의 피드백도 수용하겠다는 게 비아디의 입장입니다. 비아디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4세대 전력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걸 바탕으로 2020년에는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배출가스 관련 기술 특허를 여러 보유하게 됐고 1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쌓아온 특허를 모든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유할 의향이 있다는 거죠. 약간 볼보랑 비슷한 거죠. 볼보도 3점식 안전벨트 특허를 모든 제조사가 쓸 수 있도록 오픈했잖아요.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빼앗긴 게 참 많습니다. 쌍용차 시절에는 상하이차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 대우 자동차는 IMF 여파로 GM한테 완전히 인수되면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잃는 입장이었는데 약간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도 반대로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KG 모빌리티한테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전망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비아디의 이런 발표가 KG 모빌리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가 된다면 차주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이브리드 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미 KG 모빌리티랑 비아디는 협력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 관계로 인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미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면서 미래 먹거리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일단 현황을 살펴보면 판매량이 말해주죠.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량하고 수출액을 나타낸 건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하이브리드 차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4.2%가 늘었고요. 수출 물량도 24.8%가 늘었습니다. 브랜드별로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2021년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22년에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풀체인지 됐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요. 기아는 이미 상승 곡선이 확실합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62,000대 수준이던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작년에는 125,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소렌토랑 스포티지, K8 같은 차들이 하이브리드 판매량 비중이 높았던 덕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되고 카니발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거라서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또 한 번 상승 곡선을 그릴 겁니다. 글로벌 판매량으로 봐도 이미 상승세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집계된 누적 판매량을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400만 대 가까이 팔렸고요. 판매량 순위로 보면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아직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비교했을 때 작년 대비 등록 대수가 19.4%나 늘었고 고객 문의도 15% 정도 늘었다고 하니 차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비아디는 KG 모빌리티와 전기차 기술 제휴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지난번에 토요타 그룹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자본 제휴죠. 토요타가 스즈키 같은 브랜드들을 인수하지 않고 자본 제휴를 하면서 팀 토요타라는 개념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서 자국 기업을 살리고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거대 기업이 만드는 거죠. 물론 비아디랑 KG 모빌리티는 완전한 자본 제휴는 아니고요. 자본 제휴 개념이 기술 제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비아디가 KG 모빌리티를 인수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 협력을 맺으면서 KG 모빌리티는 비아디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기술을 가져와서 자사 기술화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애초에 KG 모빌리티가 처음부터 모든 걸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시기를 어쩌다 보니 많이 놓쳤죠. 현대차는 과거에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 관계였고 쌍용은 벤츠와 기술 제휴 관계였습니다. 이 시기를 이제 현대차는 기술 독립을 하면서 넘긴 거고 쌍용차는 그 당시 이걸 놓친 거잖아요. 만약 현대차가 미쓰비시
벤츠 기술을 자사 기술화한 것처럼 쌍용차도 벤츠 기술을 자사 기술화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미쓰비시가 아니라 벤츠가 뿌리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보다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네시스보다 먼저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가정하에 할 수 있는 말이고요. 현실은 이미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파워트레인 개발이죠. 이미 디젤 엔진은 케이지도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차종들을 전동화하겠다는 계획과 저공해 인증을 받은 가솔린 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차입니다. 저공해 인증을 받은 저배기량 가솔린 엔진은 중형차 이하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KR10도 지금 1.5 가솔린 엔진이 맞다, 2.0 가솔린 엔진이 맞다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까지는 어떻게 1.5 가솔린 엔진으로도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렉스턴 아이럽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어차피 6기통 가솔린 엔진도 없습니다. 체험엔에 들어가던 엔진을 창고에서 꺼내와서 이걸 요즘 기준에 맞게 개량하는 것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6기통 엔진이면 못해도 3리터 정도 될 겁니다. 어차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고배기량 엔진도 그리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큰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늘리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 큰 차에 적합한 이유는 뭔가요? 전기 모터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게 큽니다. 연료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큰 차를 움직이는 힘의 효율도 전기 모터가 커버해주고 애초에 중형급 이상은 가격대도 높으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넣음으로써 오르는 가격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고요. 이게 판매량에서도 나오잖아요. 중형급 이상인 차들은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압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는 어떤가요? 굳이 하이브리드 엔진이 아니더라도 저공해 인증을 받은 저배기량 가솔린 엔진으로도 충분하고 소형차는 애초에 저렴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형 SUV의 판매량을 보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처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때문에 비싸진 가격으로 오히려 역풍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대표적인 게 코나랑 XM3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무조건 전동화하는 것보다도 하이브리드라는 중간 다리가 있는 게 KG 모빌리티한테도 좋긴 합니다. 왜냐면 비행 같은 독일차 회사들이 왜 디젤 엔진을 못 버리겠어요? 얘네도 아는 겁니다. 전기차가 많아진다는 건 사실이지만 10년, 20년 후에도 전기차 점유율은 50에서 60% 내외. 이 소리는 결국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차지할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다는 게 지난번 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미래에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하이브리드가 맞으면 하이브리드를, 전기차가 맞으면 전기차를 선택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그래서 비아디가 예정대로 기술 공유를 한다면 KG 모빌리티 입장에선 치고 빠지는 타이밍에 대한 눈치 싸움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비아디는 외국 자본 기업이라 믿기가 힘듭니다. 이건 어느 기업이든 그렇습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 모인 집단들이라서 일단은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하고 이걸 목적으로 모든 비즈니스를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비아디가 어쨌든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얘네도 아는 거죠. 전기차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할 수 없다는 걸요. 비아디도 어느 정도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일 겁니다. 진짜 순수한 의도라면 과거 볼보 같은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걸 수도 있습니다. 1959년에 3점식 안전벨트를 볼보 엔지니어인 닐스 보린이 개발했는데 모두가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를 공개했잖아요. 순수한 의도라면 전 세계가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아디가 앞장서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순수한 의도만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걸 진짜 볼보처럼 특허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면 모르겠지만 공개 방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걸 역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KG 모빌리티는 상황이 나은 게 전기차 기술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기 승용차뿐만 아니라 에디스 모터스 인수 이후에 전기 상용차 제작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비아디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허를 모든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대가 없이 공유한다면 이 기술을 좀 더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아디가 어떤 형식으로든 기술 공유를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KG는 눈치껏 먹고 빠지면 그만이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